살짝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총 자산은 24억 그 정도. 그래도 회사 다닐 때보다는 2배 정도는 버는 것 같고, 다들 절대 하지 말라는 가족 사업을 하셨어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 220짜리 방에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 저의 그 수익률에 1등 공신이 있어요. 엔비디아라고. 엔비디아! 이게 사람이 빠지지 않으면 오래 보유할 수가 없어. 네, 싱글파이어의 이영광 기자입니다. 오늘은 2030 저희 구독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6년 만에 삼성전자를 박차고 나온 파이어죠. 꿈나무님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박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직장인이었다가 퇴사를 하고 꿈나무의 100억 부자 챌린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이자 부동산, 주식,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 꿈나무님의 경제적 자유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완벽히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완벽히 도달하지 않았고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고, 그래도 회사를 다닐 때보다는 확실히 선택의 자유나 뭐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살짝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총 자산은 다시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한 24억? 그 정도. 24억? 네네네, 되는 것 같고, 부동산이 75% 정도 되고 주식이 20%, 그리고 현금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월 소득 및 현금 흐름. 첫 번째로 월세를 받고요.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 귀여운 금액이지만 들어오고 귀여운 네. 금액은. 또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강의 소득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커뮤니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들어오는 소득도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살짝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래도 회사 다닐 때보다는 2배? 2배 정도는 버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벌면은 3배 정도? 원래는 이제 100억이 저의 최종 목표였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일찍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1조 기업 자산가가 되자. 그러니까 1조 사업가. 이게 제가 1억을 모을 때까지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달성하고 이게 계속 불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까지는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한 수익률이나 그런 게 있는데, 생각보다 이걸 몇 번만 굴리면은 금방 되겠다,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도 진짜 제대로 된 사업체를 하나 만들면 100억이 아니라 그냥 연매출 100억도 가능한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그 부자가 되는 속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를 조금.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 사업이 조금 잘 안 됐다.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다들 절대 하지 말라는 가족 사업을 하셨어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도 다 같이 거의 힘들어지는? 그래서 저희 가족이 5명이거든요. 그 220짜리 그 방에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월세 220이 보증금 200이에요. 보증금이 220. 월세가 20이고, 그래도 막 곰팡이 쓸고 이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좀 꿈이랄까? 그때 가족들, 그러니까 뭐 형제 자매분들끼리 어떤 얘기 나누고 뭐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꿈이 그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꿈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꿈이 없었고, 점점 크면서 노력한 만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꿈이. 그래서 유튜브도 저의 작은 도전이었거든요.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에 유튜브 목표가 1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달성이 된 거예요. 진짜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 처음에 이제 꿈나무의 100억 부자 챌린지 이거 할 때 100억 부자? 아, 가능할까? 아, 근데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 이거 진짜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전 삼성맨이십니다. 우리나라 1등이고 글로벌 기업인데, 거기 입사하시게 된 뭐 비결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때 그 과정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되게 특이하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마이스터고나 그런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넣는 입사 원서 같은 거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그거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23살까지가 가능했었어요. 예. 그 대학교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근데 그 연봉이 대학생 때 졸업한 선배들을 알잖아요. 네. 근데 그 선배들 만나가지고 연봉을 듣는데 이거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학 졸업한 선배들이 취업한 그 연봉보다도 삼전 고졸의 연봉이 더 높네? 이거를 제가 알고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다 하고 그냥 대학교를 깔끔하게 포기하고 네 그냥 전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퇴사를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하고는 엄청 꿈 같은 거예요. 이게 딱 3개월 갔거든요. 행복한 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점점 흥미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저는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가고 싶은데 네. 체류해야 되는 연도가 있는 거죠. 대리에서 뭐 과장이 되려면 몇 년이 필요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이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다 컨트롤해서 나만 잘하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구나. 나는 부품이다. 그래서 그거를 딱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그냥 재테크 공부하고 바로 투자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주식부터 여쭤보면은 현재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그 해외 주식이 한 80% 갖고 있고 저의 그 수익률에 1등 공신이 있어요. 엔비디아라고. 엔비디아 지금 계속 갖고 계시나요? 그럼요. 네. 드디어 엔비디아를 갖고 계신 분을 우리가 지금 갖고 계세요? 처음 매수를 한 시점은 2020년 10월. 2020년 10월이고. 네, 그때 매수를 했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쭉 우상향을 했어요. 네. 그거를 따라서 그냥 계속 산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폭락을 했잖아요. 예, 뭐. 근데 그거를 따라서 또 계속 산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냥 산 거예요. 아래에 있어도 사고 위에 추매를 하셨고. 네, 그럼요. 예. 국내 주식은 말할 수 있어요. 그 삼성전자 하나가 끝이에요. 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삼성전자 다녔잖아요. 예. 이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면 네. 내가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회사의 진짜 주인이잖아요. 네. 왜냐면 내가 이 주식을 삼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거에 그만큼의 일부를 또 내가 배당으로 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동기도 되는 거죠.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주식에만? 지금은 한 2억 좀 넘게 2억 정도. 네, 평가금 기준으로. 평가금 기준. 네네네. 해외 주식은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예. 한 89% 계좌 전체 89%. 네네 정도 났고 예. 그다음 국내 주식은 한 60%. 60%. 네네. 엔비디아는 한 180%. 180% 드디어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게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해요. 최근에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든 생각은 예. 역시 언론은 예. 그냥 무시하는 게 맞다. 참고로 제가 그 경제직 기자입니다. 10년차 기자인데. 그렇구나. 네네네. 그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주식 격언 중에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 있거든요. 예. 근데 기업가는 사랑에 빠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오래 보유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이미 저는 2020년에 그 엔비디아에 사랑에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똑같은 돈을 내고 더 많이 모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400불을 주면 한 주밖에 매수를 못 했는데 네. 근데 딱 돌아보니까 엔비디아가 130불, 150불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300불 주고 2개를 살 수 있잖아. 너무 좋아요. 수량을 모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진 않아요. 그치만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 악물고 사는 거죠. 그냥 이 이제 악물고. 자기 체면하면서 네. 나는 수량을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떨어졌을 때도 계속 갖고 지금은 안 사죠. 지금은 다시 2배로 비싸졌잖아. 네. 물론 좋기는 하지만 엄청 좋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언젠가 또 폭락을 하겠지. 그럼 그때 또 사 모아가면 되니까. 그러면 뭐 엑시 타이밍도 생각하시나요? 네. 언제? 네, 엔비디아에?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하는 게 저의 엑시트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 수익률 표를 올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억을 15%씩 30년을 내면 네. 그러면 30년 뒤에 딱 130억이 완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처음에는 1억이 될 때까지는 그냥 주식에
몰빵을 하고 네. 그리고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네. MBDI 얘기가 나온 이후로 이 웃음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1억부터 2억까지는 현금 비중이랑 같이 모아가다가 예. 그 폭락장이 무조건 오거든요. 네. 그때 이제 현금으로 더 많이 매수하고 이게 저의 전략이었는데 진짜 그대로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본인이 워렌 버핏이냐 어떻게 연평균 15%를 내냐 네. 댓글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달렸어요. 연평균 15%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진짜 많이 달렸는데 해외 주식을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가능하다의 기준이 뭐냐면 그 기업의 과거 수익률을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그 10년 계산해보면 수익률이 거의 40%였거든요. 연평균? 네, 거의 30%였는지 40% 엄청 높았어. 근데 네. 얘가 그러면은 10년 동안 이미 그렇게 수익률을 계속 냈는데 예. 앞으로 10년 동안 못 낼 확률이 높은가? 낼 확률이 높은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거부터 계속 쭉 해왔는데 왜 안 합리적입니다. 되냐? 상당히. 네. 테크 중에서 좀 시총 큰 주식들 위주로만 저는 딱 모아갖고 연평균 그래도 제가 한 3년 정도 했는데 30% 매년 수익률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는 거죠. 조금만 올라다 언제 팔지 이 생각. 그리고 네. 조금 내리면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뭔가 엄청 불안했던 그런 저의 시기가 있어가지고 예. 조금 오르고 좀 기다렸다가 계속 산 거죠. 추가 매수를 하다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못 참고 이거를 손절매를 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과정을 한번 겪어서 이게 답이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모아간 거는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죽어간 것 같아요. 죽는다는 표현을 오늘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왜냐면 이제 엄청난 하락 뒤에 엄청난 폭락이 오는구나. 이거를 한번 겪었고 그리고 저도 그때 살짝 불안해가지고 과거의 폭락장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짧으면 2개월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는 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1년 반 동안 매달 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절대 저점을 못 맞추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일단 1년 반 동안 산다. 이게 저의 그 목표였고 1억이 주식이 오르면서 평가금이 딱 완성이 되는 순간 멈췄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투자한 금액이 1억이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얘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그 달성되는 1억이 되면은 현금을 계속 모은 거죠. 그래서 이걸로 부동산 투자하고 이렇게. 근데 엔비디아를 처음에 이렇게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큰 숲에서 흐름을 봤을 때 4차 산업의 시대가 이미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4차 산업 중에서 선두에 있는 기업들만 매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와.